x 묶어주면 이해되죠 이거? 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봐봐요. 일단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려면 어쨌든 이거 미분해야 되고요. 미분한 결과는 아까 저기서 나왔어요. 이 미분하면 여기 g 프라임 x가 나오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넣으면 0이 되거든요. 이쪽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죠. 따라서 요 값이 0일 수 있냐고 하면 안 되죠.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 3차 함수 미분한 거에다가 g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그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3차 함수 미분하면 이 식이 되니까 여기다 g에 마이너스 1 값을 대입을 하면요.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값이 0이면 뭐가 문제냐? 봐봐요. g에 마이너스 1 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될 텐데 요 값이 되는데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2분의 4가 되는데요. 문제는 f, 겉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겉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f에 0 대입하는 거 같고요. f에 0 대입하면 fx식이 이거잖아요. fx식이 이런 3차 함수니까 여기다 0 대입해버리면 0이 됩니다. 두 개가 맞지 않죠.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g의 마이너스 1 값은 0이 안 됩니다. 0이 안 되고요. 그럼 이 값이지.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이.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그때 요 합성함수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2분의 4라는 거 확인해보고 그걸 활용을 하면 g의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를 f에다 대입한 값인데 그죠? 그 값이 2분의 4와 같아야 되니까 이거 대입을 해두시면 3차 함수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게 2분의 4에서 a는 그겁니다. 3제곱 2분의 3 알겠죠? 됐지? 알겠어요? 그 다음 쉬운 듯한데 좀 어려운 게 이겁니다. g의 영값은 뭐예요? g의 영값 g의 영값은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g의 영값 중에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알았죠? 야 이거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함수인데 나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생각 고민해봐. g의 영값 g의 영값 자체를 구하는 거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일단 두 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되는 거 g의 영값은 있잖아요. g의 영값 0이면
이때 f의 g 빵은 합성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0이고, 근데 얘가 겉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도 당연히 0이 되죠. f0이 0이니까 겉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도 어차피 이게 성립이 되면 당연히 성립이 되죠. 얘도 당연히 성립이 되긴 되는데 안 되는, 얘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우리 제시문 중에서 활용 안 한 게 있어요. 사이값 정리라고. 그죠? 사이값 정리가 이 자꾸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방정식의 답이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방정식에서 이꼴을 0, 어떤 방정식 이꼴 0이 된다. 구간 왼쪽 끝값이랑 구간 오른쪽 끝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 구간 사이에 이꼴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맞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A가 딱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에요. 진짜 그냥 뭐 아예 그냥 생으로 이렇게 보여도 됩니다. 봐봐요. C의 영값이 이 음수죠. 아까 A가 양수였잖아요. A가 양수인데 음수죠.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음이고 양이고.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생각을 하냐면 요 방정식 생각해보세요. F의 gx 이꼴 0. 요 방정식 생각해보시면 0에서 음수예요. 0에서 G형까지 음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봐봐요. X가 엄청 많이 커져요. X가 막 저렇게 커져요.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어떤 구역이 생기냐면 X가 많이 커지면요. 요 구역부터는 당연히 1대1 함수로서 계속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거든요. gx f 이 합성함수도 무한대에 가까워지고요.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gx가 어디 가야 돼요? gx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구간을 뭐라고 이렇게 잡는다고 치자.
충분히 큰 뭐 지점을 K라고 할까? K라고 하고, 그리고 구간을 0에서부터 K 사이 이렇게 구간에서 생각해 보시면 G의 K 값, 충분히 큰 어떤 G의 K 값에서는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G의 0값은 음수가 돼요.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구간 사이 어느 지점, 어느 포인트 C에서 GC 이퀄 0인 C가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야. 그러면 G에 C가 있다면 그 F의 G의 C값, F의 0값 되고요. 맞죠? GC값 0은 F0값 아까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0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봐봐. 0보다 큰 포인트에서 0이 될 만한 구석이 있는지 없죠? 예, 그래프 개형상 이런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게 음수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이해됐지? 그때 이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어떤 특정한 지점 하나로 딱 고정했어요. 어떤 지점으로 했냐면 요 A 있죠? 요 A하고 연결을 지어서 G의 A가 충분히 큰 값으로 봅니다. A를 충분히 큰 값으로 보죠. 그래서 자, F 지금 그 탐수 3차함수 F입니다. 3차함수 Fx에 대해서 그 탐수 3차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G의 A 값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X 대신에 G의 A 값이 들어왔을 때 이 높이라고요.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값을 넣었을 때 이 높이 극대값이죠. 극대값 높이보다 G의 A값 높이가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 값은 얼마냐? 아까 이 값이 얼마겠어요? F의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요. F의 G의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값은 2분의 4였죠. 2분의 4인데, 자, G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F의 GA를 집어넣잖아요. F의 GA를 집어넣으면 A, 아까 A가 딱 숫자가 정해져 있는 A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단 말이야. A 제곱에 A 플러스 3의 제곱에 그 다음에 2의 A 제곱, 실제로 복잡한 숫자 넣지 말고 얼추 대강 한번 생각해봐. 얘가 2의 분의 4보다 클지 작을지 한번 생각해봐. 대강. 아까 A가 어디 갔냐? 요건데 인마 세제곱하면 요거거든요. 얘는 적어도 얘는 적어도 뭐보다는 커요. A 세제곱보다 확실히 크잖아. A 세제곱 얼마야? 이거 2분의 27이거든요. 그래도 코 떼고 차 떼고 다 떼도 얘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G의 A라는 요 포인트는 충분히 큰 지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충분히 큰 지점이고 극대값보다도 높은 지점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로 증가한단 말이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K라고 잡았던 요 지점을 A라고 본 거예요. A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G의 A 값은 양수고요. 네? G의 A 값은 충분히 양수고, 그 다음에 G의 0값은 음수인데, G의 0값은 음수인데, 그러면 0과 A 사이의 구간에서 equal 0이 되는 GC equal 0이 되는 C가 어느 구간에 존재하냐면 0과 A, 아까 그 특정한 A입니다. 요 마이너스 3분의 2 A 할 때 그 A요. 그 A가 이쪽 양수 쪽으로 오면 그 양수 쪽으로 왔던 그 지점이요. 요 정도 되겠네요. 얼추 대강 해서 봐봐요. 요가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얼마가 얼마쯤 될 거야? 이게 1보다 커야 작아야 돼요. 얘가 1보다 커야 작아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지 않아? 1보다 작아요? 작을래나? 그러니까 혼자 공부 세제곱시간이 27이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훨씬 크잖아. 1보다 크잖아. 알겠죠? 1보다 크다고. 그러면 봐봐. 얘를 이렇게 간격 잡아서 얘가 1이면 요 높이 요쯤에서 떨어져 있는데 요 높이보다 1보다 큰 지점에 A가 있으니까 A는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한 거야. 이 문제에서. 알겠죠? A가 충분히 큰 값이고요. 따라서 요 0과 A 사이에 어느 지점 C에서 요 문제대로라면 만약에 G의 0값을 음의 값으로 정해준다면 G의 A 값 정도 되면 충분히 양수 되더라. 이 생각하고요. 알았죠? G의 A 값 정도면 충분히 양수고 따라서 이 G의 A 값 이 양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구간 사이에서 이게 존재하는데 이러면 모수입니다. 네. HC 값이 0인 C가 이 구간 내에서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모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G의 0은 이게 답입니다. 합성함수가 이렇게 좀 복잡해요. 알겠죠? 네. 안 되면 대강이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내용 있죠? x가 충분히 커지면 gx도 충분히 커지고요. 그러면 충분히 큰 x 지점 어느 지점에 대해서 반드시 양수로 돌파합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굳이 이걸 딱 특정해가지고 a라는 지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알겠죠? 자, 다음. 와, 시간 잘 가네. 여기까지 하고 끝내지. 53페이지요. 이건 아예 유형적으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필수 중에 필수. 자, 이거의 제목은 이래요. 이렇게 써요. 그 위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써요. 제목을 최대식의 최대값.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최대식의 최대값이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최소식의 최대값. 최소식의 최소값.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변수가 두 개예요. 변수 두 개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하나를 고정시켜서 다른 변수가 그 변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값을 가져야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네? 요 말이 지금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봐요. 요거는 이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봐라. 이 계산 자체는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x고 이렇게 이슈. 이 x고 y 이퀄 이 x고 이렇게 있고요. 이때 x 이퀄 2가 있어요. x 이퀄 0이 있고요. 그랬을 때 두 개의 직사각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S2 또 S1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요? S1 더하기 S2 이 두 직사각형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요. 근데 이 두 지점, 요 두 지점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지점보다 요 지점이 뭐 1만큼 작다?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전혀 관계 없을 때 말입니다. 관계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건 문제예요. 이해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둘 다 변수긴 한데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인데 일단 먼저 얘를 고정시켜요.
얘를 t라고 하고 얘 t라고 하고 고정을 시킵니다. 알았죠? 저 값이 t라는 값으로 고정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요 포인트를 x라고 합시다. 알겠죠? x라고 했을 때 저 x가 t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일단 요 식이 최대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게 최대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지 솔직히. 안 되지. 솔직하게. 자, 보면 안 돼요. 봐봐요. 일단 두 개의 변수 가지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알았죠? 먼저 만들어 보시면 S2는요 t에 관한 식으로 얼마가 되죠? 가로가 얼마입니까? 2마T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t제곱 맞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1은 x와 t가 다 포함된 식이죠. 일단 x를 변수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t-x가 가로고요. 세로가 2의 x제곱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되잖아. 이때 누구를 고정시키자? 얘 변수인데 얘를 고정시키자. 고정시키면 일단 요 두 개의 합은요 S1 더하기 S2는 S1x t-x 2x 제곱 더하기 2-t의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t가 어떤 t 값으로 이렇게 정해졌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x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 전체를 최대로 만들 수 있냐고. 어차피 두 개의 변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개의 변수를 고정을 시켰을 때 요 x가 t로 했을 때 어떤 t 값을 가져야 되냐고. 알겠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 최대식으로 가. 그러려면 얘를 t는 상수 취급 당하는 거니까 이 전체 요식을 x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할까요? fx를 해볼까요? fx라고 생각하고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얘는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미분이에요. x에 대한 그 다음 플러스에 t-x 2x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2x로 묶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t-x 2x고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를 또 다시 요거 이거 이퀄 0인 지점이 얼마예요? x는 t-1이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요. 얘가 t-1이고 얘가 뿔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얘가 뿔만 이렇게 되죠. fx는 증가했다가 감소합니다. 알겠죠? 언제 최대, 언제 극대고 최대예요? x라는 변수가 얼마예요? t-1일 때 최대가 됩니다. 요까지가 최대식입니다. 뭐라고? t도 여전히 변수긴 한데 t를 만약에 먼저 고정을 시키면 사실은 이거 대학교 과정으로 따지면 편미분의 개념이거든요. 편미분의 개념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나와요. 나오니까 x는 뭐냐? t-1일 때 최대식이 되고요. 따라서 최대값은 요거 되겠죠. x에 t-1을 대입하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식이요. t-1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t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t가 어느 범위에서 변하냐면 t가요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변해요. x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x는 0보다 크고요. 요 범위에서 변하니까 x가 5보다는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x가 0과 t 사이에서 정해지는 어떤 값이 되는데 요 범위 안에서 정해지려면 t-1이 0보다 커야겠죠. 맞지? 그래야 이게 최대식이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t-1이 만약에 요거를 잡으면 그래서 t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 최초에 정해진 값이 반을 넘어서 이쪽 편에 있을 때 그때와 그 다음에 t-1이 0보다 크고요 0보다 클 때 즉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로 나누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경우라면 t-1이 이 구간 범위 안에 있어요.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있죠. x가 만족하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x 범위 안에 있죠. 따라서 얘가 극대화 되고요. 그때 최대식은 이 식이 되겠죠. 저기다 x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t-1에 그 다음 2에 t-1 그 다음 플러스 2-t 2의 t제곱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요 뭐가 되냐 1 되죠. 1 되고요. 그러면 2의 t제곱을 묶어주면 2분의 1 플러스 2-t 곱하기 2의 t제곱. 이게 이제 최대식이 돼요. 알았죠? 최대식. x가 상대적으로 t 값으로 표현했을 때 얼마일 때 t-1일 때 최대식이 됩니다. 그 다음 t가 t로 주어졌을 때 특별히 요거 이번에는 요 때는요 이런 상황이 되죠. t-1이 정의의 구간에서 벗어나요. 이렇게 돼요. 요 때는 언제냐면 이게 극대값인데 극대값이 없어요. 구간 내에 없고 쭉 0부터 요쪽이 0부터 시작하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요 구역 내에서 언제 그럼 최대냐? 저 아까 fx식은요. fx식은 x가 0이 되죠. x가 0이 최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0이면 그 최대값이 얼마냐? 여기서 0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해 보시면 t 그 다음 플러스 2-t 2의 t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요 봐봐요. 이 식도 이 조건 하에서는 최대식이고 이 식도 이 조건 하에서는 이 식이 최대식이에요. 그렇긴 한데 각각의 범위에서 최대식이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얘는 만약에 t가 당장 이 값에 1보다 큰 값 한번 넣어봐요. 당장 1보다 큰 값을 넣어보면 이 1 넣으면 1만 넣어도 얘는 1 넣으면 이거죠. 이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겠죠. 연수가 함수니까 그지? 이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1보다 크면 얘가 더 큽니다. t가 1보다 클 때 이 값을요, 이 값보다 더 크죠. 알겠지? 이거의 함수값은 이 함수값은요 1일 때가 최대가 돼요. 얘가 1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근데 얘는 1보다 큰 값이 더 들어가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 경우에 있습니다. 이 경우. 물론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이대로 다시 G1T 뭐 GT라고 하고 이게 최대식 요 구간에서의 최대식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최대식 HT 이 구간에서 최대식 각각 최대식이라고 하고 요 식을 HT 각각 최대식이라고 하고 얘를 또 각각 미분해가지고 최대값 구해봤는데 이쪽 최대값보다 이쪽 최대값이 더 커 이러면 돼요.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애초에 얘는 취업 범위 자체가 얘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최대식인데 이 최대식이 다시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H'을 T를 한 번 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H'T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 2의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2 마이너스 T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게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T 2의 T제곱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T 이럴 때 2분의 1 플러스 1에서 극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H의
2분의 1 플러스 1이 6대 1이 최대가 되죠. 알겠지? 따라서 h의 2분의 1 플러스 1은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대입을 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에 2분의 1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될까? 하고 답이 이거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변수 두 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봐봐요. 변수 두 개 나오는데 이 변수끼리 관계가 있으면 사실상 한 개 변수식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한 개 변수식이 알았죠? 그럼 뭐 음함수 미분을 쓰든 뭐 이러면 되니까 상관없다고. 네. 근데 이 두 변수끼리의 관계가 없어요. 독립적이야. 이게 독립적인 경우예요. 독립적인 경우에는 둘 중에 변수 한 개를 고정시킨 채로 나머지 변수를 다른 변수로 두었다가 얘가 t 기준으로 몇 t가 되면 되는지를 정하라고. 알았죠? 몇 t가 되면 되는지. 그래서 x가 t-1일 때, x가 t-1일 때 되니까 실제로 최대식이 나오죠. 이 식에 최대식이 나옵니다. 변수 하나를 포함한 최대식이 나오고 그 최대식에 다시 최대값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빨리. 이 완전 기본 유형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뭐야? 자, 오늘 집필할 거 7월 22일 앞에 아까 제가 그 단국대 문제 정도는 시급으로 풀어야지 했던 거 있죠. 이거는 진짜 풀어야 돼. 이거 못 풀면 진짜 안 돼요. 이거 진짜 풀어야 돼. 못 풀어봐. 이거 못 풀면 진짜 안 돼. 다 너희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극한 연속 조건. 푸는 거야? 첨삭도 해야지. 뭐, 50, 50. 최대입니다. 최대한 채워야죠.